안녕하세요. 학부모가 함께하고 학부모가 공감하고 학부모가 진행하는 학부모당 TV 진행자 달보들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한 집 건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생각, 반려동물의 소중함, 관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로 오신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소개. 네, 저부터 소개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모당 TV 하늘바다이고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두 딸과 함께 저희도 반려동물을 조금 키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부모당 TV 시청자 여러분, 럭구입니다. 애견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런 얘기 있는데요. 가구로 따지면 650만 가구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이 시간에 그 애견들과 반려동물들과 산책을 하거나 뭐 또 산책을 준비 중에 있을 텐데요. 오늘 방송이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이 되길 응원하며 기원합니다. 아유, 소개도 너무 야무지게 잘하시네요. 우리 활짝 웃고 또 11월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요. 예, 오늘은 우리 한 집 건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생각, 반려동물의 소중함,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을까요? 심오한 질문인데요. 시작부터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저는 소망인 것 같아요. 그게 제 소망인 것 같아요. 아직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는 있지 않지만 저는 제 노후가 되고 또 이제 각자의 시간들이 노후가 되면 좀 여유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저와 같이 반려동물이 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또 그러는 장면들을 그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 시절 때는 제가 아주 마당이 넓은 집에서 반려동물이 정말 3마리를 정말 죽을 때까지 키웠어요. 근데 대학을 입학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제가 단독 주택에 아닌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마음만큼 애견을 못 키우겠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마음뿐이거든요. 근데 그 동안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키웠고 그다음에 지금은 못 키우지만 자녀들이 또 많다 보니까 죄송해요. 자녀들도 육아나 진학이나 진로 문제에도 같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요즘은 약간 제가 죽을 때까지 과연 이 아이들을 같이 5남매를 키우면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나서 제가 조금 큰 마당이 넓은 그런 집에서 산다면 그때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약속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요. 저는 제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얘네들이 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두 눈물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우리는 반려동물을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맞아요. 저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네, 낮더라고요. 너무 한 낮네요. 30%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12%, 14%? 생각보다 너무 낮더라고요. 네, 열에 9은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우리가 반려동물을 또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또 책임지는 그런 강한 마음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려동물이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고 싶어요? 저는 친구 같아요. 사람보다 더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주고 조금 좀 소원한 그런 친구 있잖아요. 사람 관계에도 1에서 100까지의 이렇게 친분도가 있다면 10일 수도 있고 30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관계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서먹서먹한 친구보다도 네, 이 반려동물이 저한테는 정말 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아픈 마음은 가끔씩은 네, 헤아려 주기도 하고 눈빛으로 너 너무 힘들지? 너 뭐가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그 눈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정말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저도 크게 느끼는 거는 예전에 우리는 왜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어릴 때도 애완동물이라는 맞아요. 말을 훨씬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애완동물은 저희가 이제 장난감은 아니지만 좀 보는 대상 우리의 관점으로 봤지만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이라면 진짜 그냥 동반자, 한 가족처럼 그냥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동반자라는 느낌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가족의 집 안에 있다 보니까 같이 살면서 소통, 대화는 많이 못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공유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평생 동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반려동물 하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제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그럴 때 이 반려동물들이 저의 마음을 다 읽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음. 들고, 저는 반려동물은 제 친한 친구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맞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나 아니면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반려동물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데요.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좀 많이 키우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도 없고요. 고양이도 없습니다.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 집에는 좀 다수의 반려동물이 있는데 돌아다니지 않고 갇혀 있습니다. 물속에 갇혀 있죠. 네, 저희는 주로 물고기 위주로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물고기 종류를 굉장히 많이 키워봤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물고기도 키웠고 현재는 가재랑 거북이도 좀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조금 반려동물에 대한 마음 아픈 기억이 조금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삼촌이 새끼를 낳아서 이제 삼촌이 키우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저희에게 한 마리를 이제 줬죠. 열심히 키웠는데 저희가 너무 관리를 안 하니까 엄마가 너희 이 상태면 도저히 나는 못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오빠랑 저랑 초등학교 때였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강아지가 없어진 거예요. 엄마가 정말로 분양을 시켜버렸더라고요. 네, 어째.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 오빠는 2, 3일을 정말 알아 누웠었거든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맞아. 알아 누웠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정을 나눴던 것에 대해서 헤어지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반려동물을 같이 사는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기억이 좀 있어서 선뜻 키우고 싶지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결정을 하는 거에. 그래서 좀 더 내가 잘 돌볼 수 있는 물고기들 그리고 거북이든 좀 장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를 또 키우는 면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재는 물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전에 제가 3마리 키웠다고 그랬나요? 네. 그 3마리가 유년 시절 때 제가 어릴 때부터 결혼하고 큰아이가 낳았을 때까지 키웠는 그 3마리인데요. 한 명은 제일 먼저가 제가 이제 복실이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미키였는데 복실이는 그냥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해서 토종 진돗개는 아니고 어쨌든 토종 좀 아주 털이 되게 많은 그런 애견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키라고 해서 발바리 종류였어요. 동네에 있는 어떤 집에서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그 엄마 그 암컷이었죠. 그 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커서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낳고 했는데 분양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다 분양하고 한 마리가 이제 짜루라고 해서 그 짜루를 제가 계속 또 키워서 아마 제가 큰아이 낳고 나서 2001년인가 그때 이제 한 15년 한 18년 정도 살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어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는 네 제가 뭐 엄마도 그렇고 네 엄마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도 조금 이제 우리가 키우고 나서니까 시집을 가고 나서니까 시간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 뒤로는 못 키우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네 공동주택에 살고 아이들이 또 많다 보니까 못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 되게 막 그 짜루 닮은 미키 닮은 그런 발발이 보면 되게 기억이 나고 되게 애잔하고 또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진 보면서 그때 그 추억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가족들마다 그 애견들은 네 반려동물들은 기억을 다 하잖아요. 가족이 7명 7명마다 다 그 발자국을 다 이렇게 냄새 같은 걸 다 기억을 하고 막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식구들은 더 빨리 더 네 막 꼬리 흔들고 막 제스처를 하듯이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그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는 아이들이 막둥이가 뭐 한 대학 입학까지는 아니어도 고등학교 정도 가고 나서는 네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서 골든 리트리버 같은 아주 좀 큰 대형견 같은 거 있잖아요. 라브라도 리트리버라든지 그런 견을 꼭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 그 바람이 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저희 그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우리 강아지 한 마리나 두 마리 키우면 어때요? 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큰 개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옆에 오면 막 도망가고 그쵸. 고양이가 또 옆에 와도 막 도망가고 무섭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로 인해서 이게 동물을 못 키운다면 우리 아이 정서 발전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철이하고 정은이라는 저는 우리는 사람 이름 네. 돌림자로 정철이 정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큰 결심하셨네요. 네, 맞아요. 네. 그맨 처음에 데려왔는데 제가 만지지를 못해가지고 그 장갑을 끼고 몇 번 만지다가 너무 이게 내가 우리 아이를 데려온 것 같이 이렇게 데려왔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는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갑을 빼고 조금씩 만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이렇게 만져주면 꼬리에 살랑살랑 흔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의 트라우마도 없어지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흐뭇하시겠네요. 그죠? 네.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신 거 너무 네. 네. 좋은 일이시네요. 네. 근데 저희가 반려동물은 왜 키울까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요즘에 막 출산율 뭐 절벽 시대, 출생률 뭐 저하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명 자녀도 잘 안 낳거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춘기 지나고 대학 입학하고 나면 좀 그 쓸쓸함 있잖아요. 좀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좀 달래고자. 아이를 한 사람을 갖다가 또 입양하기는 너무 큰 그런 결심이고 책임감이 가는데 조금 반려동물은 조금 그것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 그 사람한테 되게 믿었던 되게 절친이나 되게 그 소중한 그런 사람한테 뭐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했을 때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달래려면은 시간도 물론 되게 필요한데 그런 그 위기에나 그런 힘든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강아지한테 위로를 받거나 강아지한테 크게 그렇게 위안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정말 돈으로도 표현 못하는 그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왜 북적북적 살아도 외로움은 문득문득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통해서 또 외로운 감정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왜 노인분들은 반려동물 키우면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사춘기가 되면 반려동물을 들여놓으면 집에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아. 엄마들이 바빠지거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온 집의 관심도가 아이로 집중이 되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반려동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비록 저희 반려동물들은 물속에 갇혀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저희 어항이 좀 크거든요. 되게 좀 큰 사이즈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걔네들 그냥 꼬리 흔들면서 살랑살랑 움직이고 그다음에 빛깔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 그리고 감정 나눔 그리고 더불어 사는 느낌 외로움도 달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기는 감정들도 굉장히 더 커지고 그런 것들로 서로 이제 공감받고 위로받고 사랑도 더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가족의 화목. 네. 정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또 네. 주말에 그 반려견을 데리고 또 공원 같이 나가고 하면서 가족들 간의 소통도 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키우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반려동물이 자식같이 여겨지시는지요? 어떠세요? 저는 아시다시피 물속에 갇혀 있어서 자식 같다는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거북이는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가끔 베란다에서 거북이도 이렇게 뭐 일광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거든요. 거북이 놀이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직접 피부에 닿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가족처럼 느껴지는 게 좀 더 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겠죠. 그래서 바라만 봐도 저는 이제 많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바라만 봐도 아, 저 사람들 정말로 가족으로 대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요즘은 사람과 동물 관계이긴 하지만 정말로 가족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그렇게 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지금은 내 아이들 키우는데 지금 5남매 엄마다 보니까 내 육아에도 가사에도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을 못 키우고 있지만 네, 키우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막둥이 막 우리 셋째예요. 막 이런 말 들은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 다섯째 입양했잖아. 막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강아지 둘을 본인이 셋을 낳고 넷째 다섯째를 입양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충분히 그 마음을 저는 공감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내 자식 같고 얘가 진짜 아프면은 제가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 같이 아파해주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식 같은 느낌이 저도 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좀 큰 결심이 필요하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도 진짜 반려견 키우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나는 딱 2명만 키울 거야. 그래서 이미 우리 집에 2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키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 이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책임감을 질 수 있겠다는 결심이 있으면 네. 저희 집에도 또 1명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응원해요, 선생님. 네, 그런 진짜 가족으로서 대할 수 있는 마음, 책임감도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네. 그게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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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연히 감정이 네. 있죠. 저는 사실 무생물에도 감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음.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애착하는 그런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식기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핸드백 이렇게 메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질 뻔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게 뭐 명품백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다친 것도 이제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러면서 막 걔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핸드백뿐만 아니라 뭐 옷이라든지 이렇게 막 이렇게 무생물이지만 쟤한테 왔는 이상, 우리 집에 왔는 이상 그게 다 인연이 있고 왠지 거기에도 무슨 혼은 아니지만 얘한테 내가 함부로 막 했을 때는 왠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숨을 쉬고 느낌이 정말 교류하고 눈빛을 교류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제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반려동물한테 당연히 마음이 너무 있죠. 너무너무 그럼요. 공감하죠. 네네. 네, TV에서 봐도 왜
주인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있잖아요. 감정이 눈빛에서도 전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에도 쟤는 성격이 뭔가 마음이 집 안 드나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여러 마리 키우다 보면 한 물고기는 유독 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 계속 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쟤는 뭐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뭐가 불만일까? 사랑이 필요한가 네. 이러면서. 그리고 한 마리는 또 계속해서 이제 숨어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그냥 자기들마다 성격도 있을 거고 맞아요. 감정도 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로 많이 키우는 물고기들 중에서 보면 구피나 뭐 체리새우 아니면 저희 지금 미스테리 가지도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치어로 바로 낳아요. 알을 안 낳고 뱃속에서 이미 부화를 시킨 다음에 새끼로 바로 낳거든요. 그렇게 낳는 장면들을 보면 아 쟤는 모성애가 있겠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 그 가재나 새우 같은 경우에 뱃속에 알을 품고 산소 공급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줘요. 그러면 아 얘네들도 본능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자신의 이제 새끼를 키우기 위한 감정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물며 이제 물고기들도 공간 영역이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데 반려묘나 반려견들은 더더욱 많겠죠. 그죠. 거의 사람하고 뭐 다를 게 없다. 네, 네, 네 발 네. 달린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저는 솔직히. 맞아요. 다양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막 와가지고 간식 먹고 싶다는 애교 같은 표정 네, 같은 네, 걸 네, 하면은 간식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 감정의 표현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게 먹고 싶어서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배변을 잘했을 때 막 박수 쳐주면 막 꼬리를 살랑살랑할 때 맞아요. 그런 감정. 그다음에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는 본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축 늘어져 늘어져 있는 있는. 그런 거. 아주 반려동물 키우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답니다. 맞아요. 우리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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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가장 흔한 뭐 미용사, 반려동물 그쵸, 그쵸. 미용사, 네, 네. 뭐 행동 뭐 관리사, 네, 장례 지도사. 요즘은 애완 그 반려동물에 필요한 그 용품 있잖아요. 네. 뭐 물론 그 애견 의류부터 해서 막 그런 디자이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식기를 뭐 이렇게 높낮이에 맞춰서 네,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뭐 쉽게 말해서 계집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타워 같은 거 이런 거 고양이 올라갈 수 있는 타워나 네, 스텝 같은 거. 어른의 보통 사람들의 그 쇼파가 너무 높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전용 뭐 계단 이런 것부터 해서 네,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네. 예전에는 진짜 반려동물의 직업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시도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많다는 네, 생각이 진짜. 들었고요. 저는 이번에 반려동물 이 방송 준비하면서 한번 살짝 찾아봤더니 반려동물 조경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조경사는 뭐지 도대체 이러고 봤더니 이제 반려동물이 예쁘게 사진 찍기 위해서 그 주변을 꾸미는 거예요. 꽃으로. 플로리스트 같이. 네, 플로리스트인데 반려견을 위한 꽃을 하는 거죠. 그런 맞아요. 직업들도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클래스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다른 클래스를 찾다가 우연히 봤는데 반려동물 그 이제 뭐 음식 을 직접 조리하는 거예요. 네, 수제 간식을 직접 현장에 와서 같이 만들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주는 거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머핀, 김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봐도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로 다양하게 파생되는 직업들이 진짜 네. 다양하고 또 새롭고 너무 쫄깃한 직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직업이 맞아요. 탄생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네네. 수만 개, 수천 개가 수만 네, 개가 네, 될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새 보니까 펫 택시라고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뭐 요새 그 반려동물들도 유치원에 그쵸. 데려다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고 아. 또 병원에도 데려가주시고 미용실에도 데려다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진도 찍어서 맞아요. 전송해 기념으로 주시더라고요. 네, 앨범도 만들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겨울수마다 이렇게 찍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저희 네. 성장 앨범 찍듯이. 네, 네, 맞아요. 아, 네, 네, 네. 보통 150개월 정도 살잖아요. 이상 살잖아요. 아. 15년 정도 살잖아요, 그죠? 네. 네, 맞아요. 우리 학부모들도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직업들을 좀 살펴보시고 뭐 반려동물 직업이 아니더라도 좀 세세하게 찾아보셔가지고 네, 자기 네. 적성에 맞는 직업도 좀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또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 전문가의 그 능력을 경험을 토대로 또 거기에 생기는 파생되는 직업들을 또 찾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네네. 자기가 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네, 수익 창출도 되고 네. 그런 직업이면 정말 좋죠. 평생 할 수 있죠, 그죠? 맞아요. 그 먹거리 좀 네. 불량식품 같은 게 좀 안 음, 나왔으면 음. 좋겠고요. 특히 중국산 예, 같은 거. 중국산 네. 그거 줄 때마다 이거 줘도 되는 건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한번 자기 개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반려동물한테 또 해로운 음식이 있고 또 좋은 그쵸.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다 잘 선별해서 만드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더 욕구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나와 이렇게 살을 부딪힐 수 있는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딸들이 사춘기가 되면 고민해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곧 사춘기가 다가올 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만간 제가 또 소식을 전해드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서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면에 반려동물을 또 존중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도 항상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막둥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네, 그 예전부터 솔직히 저 동생 낳아달라 이런 말을 한 적이 또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너무 제가 이제 노산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자 이러면서 강아지를 한번 키워볼까 했더니 너무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말 동생을 안 낳아주기 위해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너무 좀 어린데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오늘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반려동물이지만 그 막둥이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1년 아니 한 6개월이라도 한번 더 당겨볼까 이런 작은 내 생각도 좀 하면서 유년 시절에 그때 키웠던 그 넷자루 복실이 미키 이런 그 생각도 막 나고요. 어쨌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추억들이 너무너무 사람에게 있는 사랑을 더 듬뿍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용기도 가지고 격려를 받으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잘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잘 살았으면 행복을 잘 영위해 갔으면 하는 마음을 또 가져봅니다. 오늘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학부모땅 TV 반려동물 사랑 한 스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진짜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끝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면서 잘 돌봐주면서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연의 밀려오는 조각 노래 듣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 네.